안녕하세요. 심의 황웅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챕터 그 사람은 없다 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없다. 이게 참 이 현실에서 정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 많은 갈등을 느끼고 사는 이유 중에 내가 그리는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을 혼동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착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그 점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하나의 일화 중에 영화 밀양 이거를 소개했죠. 이 영화의 줄거리가 여기 책에서 있는 것처럼 아들을 살해한 범인에게 극도의 증오심을 느끼고 있었던 시내가 종교적으로 귀의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에서 항상 용서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우들의 권고로 살해범이 있는 그런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구해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살해범, 나한테 머리를 숙이고 정말 감사하다고 해야 할 그 살해범은 거기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는 벌써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아주 편안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을 본 이 주인공분은 어마어마한 혼란과 분노를 느끼면서 오히려 상처를 입고 종교에서 찾았던 그런 평온함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아픈 사연을 겪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내가 굉장히 응징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아픔을 주었어도 나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 있고요. 내가 응징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또 개과천선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더 어떤 좋지 못한 어떤 행실을 하면서 더 인성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응징을 구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30대 초반의 한 청년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나름대로 이제 수양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빈번히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한 자책을 하는데 그렇게 내가 결심을 했는데도 또 무너졌다,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비관했는데 내가 바라는 그 모습, 멋진 내 모습과 현실의 내 모습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희망하는 그 모습, 그건 이상형이고 무너진 사람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는데요. 나는 현재의 모습 이대로잖아요. 내가 오늘 굉장히 좀 살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리는 나의 모습이 아닐 때 그 모습을 공격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공격당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죠. 그거는 나 자신이고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일 수밖에 없죠.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5,000원짜리 메뉴가 있었고 6,000원짜리 메뉴가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그 정도면 식사 한 끼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정도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거스름돈을 좀 받으려고 5,000원짜리 집 한 장을 받으려고 5,000원짜리 식사를 선택했는데 완전히 이 상황은 반대가 일어났던 거예요. 막상 거스름돈을 받을 때는 5,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게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 4개와 1,000원짜리 석장을 줬다는 거죠.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그거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 젊은 사람이 바꿔주긴 했어요. 젊은 사람이 그거 무거워서 못 사냐 이런 핀잔을 줘서 굉장히 열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역시 그 사람이 핀잔을 준 그 청년은 누구냐 이거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 근데 나와는 다르잖아요. 근데 내 눈을 바라보고 또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화가 나고 뒤집어지는데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나를 비판을 했을 때요. 그게 이제 율곡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비판이 내가 정말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일어났던 비판이라면은 당연히 그것은 내가 달게 감수를 하고 또 고칠 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살펴봐도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비판하는 나는 그 사람이 그린 나거든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그런 비판에 가슴 아파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그 사람은 없다. 내가 그리는 그 사람도 없고요. 그 사람이 그리는 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다가 보면은 남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비방이라는 것은 욕설을 듣는 거예요. 예, 비판은 뭐 건전한 비판은 받을 수 있죠. 내가 뭐 잘못된 어떤 생각을 하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던 점이 있다면은 그냥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죠. 근데 비방이라는 거는 내가 잘못했어도 누구한테 비방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범죄자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비방은 삼가는 게 좋아요. 비판은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그 비판마저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잘못 오해를 해서 나를 공격하니까 그거 사양하면 돼요. 어떻게 사양하느냐? 그냥 내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리면 되거든요. 나하고 상관없구나. 내 이름을 불러줘도 나랑 상관없구나. 그러면은 남들이 나에게 비방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받아먹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남들의 그 행복, 그러니까 늘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풍요롭잖아요. 나는 그렇지 못해. 그랬을 경우에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막상 그런 사람들을 취재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또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다는 걸 거의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은 거꾸로 나를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저를요 굉장히 좋겠다. 황 작가라는 분은 뭐 한의사 면허도 있고 또 제천 자연치유센터에서 대표도 맡으면서 그런 일도 마음껏 잘하고 자연 공간에서 잘 살고 있고 지금도 뭐 또 책이 또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면서 인쇄도 좀 들어올 것이고 무슨 걱정이 있겠냐. 난 저 사람이 부럽다. 자기가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해동내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픔이 없을까요? 불행이 없을까요? 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현실이 없을까요? 수두룩합니다. 그거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나의 달동네에 대해서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만 가져가야 될 그런 비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의 비밀번호가 다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오픈을 하고 다 이렇게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요, 은행 계좌에 있는 비밀번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인증서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오픈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당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모습들, 해동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달동네가 있고 자랑하고 싶은 해동네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웃고 살지만은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어떤 불행도 없고 행복하기만 하다면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해동네만 있고 달동네가 없는 거잖아요. 계절로 말한다면은 봄, 여름만 있고 가을, 겨울이 없는 거예요. 과연 그 생활이 즐거울까요? 자, 배가 늘 부르고 포만감에만 쌓여 있는 거고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이 과연 정말 재밌을까요? 익사이팅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야말로 불행한 거죠. 배고픔을 모르는 삶, 늘 배가 불러. 그러면 뭐 당뇨병밖에 더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해동네, 달동네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타인의 그런 웃음과 좋은 자동차와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배우자 그런 분들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 사연이 있다는 거죠. 또 여기 황당한 제가 예도 하나 들었어요. 그때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사는 90세 할아버지 환갑을 넘긴 나만의 아들이 상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전쟁통에 전사한 줄 알고 계속 제사를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지냈던 그 아버지는 누구고 다시 상봉한 지금 90세의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착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 사람은 없다. 내게 상처를 줬던 그
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존재일 수 있다.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실은 아둥바둥 발버둥치는 중일 수도 있고요. 내가 멸시하는 사람이 실로 매우 즐겁고 평화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사실 그 가까운 사람일수록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싸움 할 때 보면은 부부 동반 모이고 끝내고 돌아올 때 이럴 때 서로 다른 부부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써 다정한 행세를 취했던 그런 처지를 한탄하면서 우리는 왜 남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냐 하고 다툰다는 거죠. 그 선망에 대해는 그 부부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죠. 이런 우리가 환상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감정에 북받치고 원한에 휩싸여 있는 나 자신 역시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환상의 인물일지 모르는데 그런 나가 머릿속으로 파악한 그의 실체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는 그 사람은 없다. 그가 그리는 나 역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사람 없다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응용해 보면 어떨까요? 간단하죠. 내가 그렸던 그 사람이 아니다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내가 그렸던 그 사람, 그 당위성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내 머릿속에 그리는 그 사람은 이 사람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정한다면은 그 당위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짓누르거나 비판하거나 또 비방할 이유가 없죠.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대처하게 되죠.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과 살려고 하게 되면은 늘 나는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이 사람과 살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현실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하자. 그러면 방법이 나오겠죠. 언제까지나 그 사람과 싸울 것이냐 이런 것을 응용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는 나 있잖아요. 그 나는 그 사람이 그리는 그 환상의 나일 뿐이에요. 나는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남들에게 크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산다면 나는 정당한 거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귀를 들어서 왼쪽 귀를 흘리자.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린 난데 왜 내가 거기에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열을 받고 화를 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렸던 오해구나.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나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면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은 없다. 이 사람만 존재한다. 또 상대가 그리는 나는 없다. 화이팅!